자, 이번에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요 부분 기하학적 해석을 통한 대소관계 판정 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수능에서 뭐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A가 1보다, 즉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뭐가 크면 M하고 N 중에서 N이 더 크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도 얘기되죠. A의 M승하고 A의 N승이 있는데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놈이 더 크다. 0하고 1 사이일 경우는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 그쵸? 그쵸? 자, 그래서 양변의 같은 수의 양의 거듭 제곱급을 해도 부동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분수 거듭 제곱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 뭐예요? A하고 B가 있어. 근데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크다. 뭐 똑같은 이렇게 M승, M승 양의 거듭 제곱을 한다고 하면 뭐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요거는 요거대로 A가 0보다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로고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서로 크기 비교를 하거나 할 때는 셈이 지수함수의 그래프 또는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을 전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때 뭐 A의 A승, A의 A승 이런 것들의 크기 비교를 하라. A는 뭐 0하고 1 사이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지수함수로 우리가 그래프를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은 이게 함수 방정식에서 자, 이런 형태가 나오면 위로 블록 함수, 이런 형태가 나오면 아래로 블록 함수를 의미한다. 특히 위로 블록 함수는 이계도 함수, 미분을 두 번 한 그 지점에서 미분을 두 번 한 함수가 음수가 되고요. 얘는 그 지점에서 미분을 두 번 한 게 양수가 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평면에서 여러가지 기하학적 해석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뭐, 자, 직선의 기울기. 보통 기울기하고 이런 것들 많이 이제 얘기가 되긴 하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볼 거냐면 103번 한번 볼게요. 103번. A가 0보다 크고 둘 다 양수야. B가 더 크대요. 그리고 Y는 로그 X의 그래프대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로그 A하고 로그 B 중에서 로그 B가 더 크냐? 여기서 지금 뭐야? 밑이 없는 거 보니까 밑은 10인 거죠. 사용 로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진수가 클수록 더 큰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죠. 그렇죠? 기억은 맞다. 그러니까 로그 예를 들어서 로그 2하고 로그 3이 있다고 치면 로그 2는 어떤 식으로 생겨서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쵸? 로그 3은 이거보다 더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맞습니까? 10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B-A분의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로그 A를, 자, 밑이 어차피 10이니까요. Y는 로그 X에 대해서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Y는 로그 X 이렇게 있대요. 근데 자,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A와 B가 있어. A와 B가 있어. 그러면 B하고 A를 자 0보다 크다 했으니까 물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A 여기다 치고 B 여기다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A, 로그 A가 되는 거죠. 요 점의 좌표가 B, 로그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B-A분의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A 이게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두 점 사이에 두 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 얘기예요. 여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 얘는 뭐예요? A 플러스 B 빼기 로그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2분의 A 플러스 B. 아, 이거 또 나오기 시작하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요 내용은 자, 여기가 A가 있고 얘가 B가 있어. 그러면 A 플러스 B래. 지금 로그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A 플러스 B. 그러면 A 플러스 B면 자,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A에다가 B를 더한 거니까 이만큼이 더 이만큼 가겠지. 이게 A 플러스 B야. 그러면 요거 여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분의 A 플러스 B. 그러면 A 플러스 B의 중점이니까 여기죠. 2분. 여기. 그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서 2분의 A 플러스 B를 빼면 2분의 A 플러스 B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여기. 이게 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아까는 어디하고 어디였어요? 요거하고 요거의 기울기와 얘와 얘의 기울기. 이 얘기죠. 얘와 얘의 기울기하고 얘와 얘의 기울기. 어느 게 얘가 더 기울기가 크냐? 그렇잖아. 그럼 만약에 쌤 AB가 꼭 이런 데 안 있고요. 만약에 AB가 이런 데 있었으면요. A가 여기고 B가 이런 데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될 거고 얘와 얘의 중간은 이쯤이고 이제 합은 반대 클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더 가면. 그쵸? 그러니까 이은도 받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돼요? 그쵸? A와 B가 양수인 상태에서 얘네들은 항상 더 이쪽에 더 짧은 놈으로 있을 거고 얘는 이쪽에 더 긴 놈으로 있을 거니까. 그쵸? 항상 기울기가 얘가 더 크죠. 디귿 A-1분의 로그 A.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지. A-1분의 로그 A 빼기 사실은 로그 1이었던 거죠. 얘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근데 이제 로그 1이 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쓰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디에서 A라는 지점이 뭐 이런 데 있었다고 칩시다. B라는 지점이 이런 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이런 얘기죠. 얘는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죠. 1에서 여기까지 기울기. 얘하고 얘의 기울기 중에 어느 게 더 크냐? 얘가 더 크잖아. 쌤 A가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기하고 그럼 B가 뭐 이런 데 있다고 치면 더 맞잖아요. 얘가 더 크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게 되겠네요. 이렇게 기울기를 가지고 따져보는 이런 문제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죠. 됐죠? 다음요. 자, 다 그런 문제예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다.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위에 점을 활용한 문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분점. 자, 이것은 우리가 수능에서 이제 가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는 지금 A라고 줬지만 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메일 문자를 A라고 놓고 풀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0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뭔 소리냐면 자 볼게요. y는 x, a가 세 함수 y는 로그 2의 x, y는 로그 3의 x, y는 로그 2분의 1 x 그림과 같이 생겼대요. 근데 자 a, b, b, c 자 a, b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리고 b, c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요거의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a, x는 a에 한 데서 그러면 여기에 좌표가 뻔히 뭡니까? 여기가 뭐예요? 로그 2의 a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3의 a 그럼 결과적으로 ab의 길이라는 것은 로그 2의 a 빼기 로그 3의 a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bc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길이 그러면 bc의 길이는 로그 3의 a 빼기 로그 2분의 1의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래요. 자 그런데 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죠. 밑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2의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나오면 플러스 이렇게 바뀔 수 있지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로그 a의 2분의 1 마이너스 로그 a의 3분의 1 분의 로그 a의 3분의 1 플러스 로그 a의 2분의 1 이렇게 바뀌면 역수, 그죠? 그래서 둘이 통분해 보면 로그 a의 2 곱하기 로그 a의 3 분의 로그 a의 3 빼기 로그 a의 2가 되고요. 이 아래도 통분해 보면 로그 a의 3 곱하기 로그 a의 2는 로그 a의 2 플러스 로그 a의 3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없어지죠. 이제 계산할 수 있다고. 얼마야? 로그 a의 2분의 3 얘는 로그 a의 3분의 2 맞죠? 맞죠? 로그 a의 2분의 3 얘는 3분의 1에 미안 6 그쵸? 둘이 곱하는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로그 6의 2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치? 로그 6의 2분의 3 답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답니다. 자, 뭐 말뜻만 알면 계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110번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갑시다. 110번.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로그 2의 x와 y는 로그 2분의 1 x 그 다음에 y는 2가 만나는 점을 PQ라 하자. PQ라 하자. 자, Q에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R P에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y는 만나는 점을 S라고 하자. 직사각형 PQRS의 넓이는 PQRS의 넓이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봐 아까 여기서는 어떤 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먼저 찾아야죠. y가 2가 됐어. 그러면 자, 얘가 y는 로그 2의 x인데 얘가 y 값이 2가 되게 하는 x는 얼마야? 넘어가면 2의 제곱 4. 이게 4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얘는 로그 2분의 1의 x가 2가 됐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게 4분의 1이네요. 4분의 1 이렇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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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일단 4 집어넣으면 얼마 됩니까?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되고 2의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의 넓이라는 것은 얼마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4 빼기 4분의 1 그죠? 즉 4분의 15 곱하기 높이 여기서까지 4죠? 얼마? 15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치? 이런 것들이다. 자, 그 다음에 뒤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순서상의 원소를 내보면 뭐 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문제도 하나 우리가 이제 해볼게요. 11 이거 문제를 유형이니까 말 그대로 이런 형태의 유형도 있다. 이런 형태의 유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번에는 111번. 자, 집합 P가 있는데 P는 Y는 2의 X승에 해당되는 걔네들의 뭐예요? 해.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상 이걸 만족하는 X, Y의 순서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거기서 옳은 것은 모두 그런 것은. 자, A와 B가 P에 해당이 된다면 한마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2의 A승은 B를 만족한다면 A 플러스 1, 2B도
만족하니? 즉 a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게 만족하니까 이거는 2 곱하기 2의 a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2의 a승이 얼마예요? b. 그러니까 2b 맞네. 그러니까 기억 맞았다 이런 얘기지. 다음 니은. 마찬가지로 뭘? 얘를 만족한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2 로그 2의 a가 로그 2의 b다.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죠. 이거이면 2의 a승은 b이냐 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여기 같으면 이게 a잖아요. a는 로그 2의 b 맞죠? 맞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2의 a승은 b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로그의 안에 있으니까 양수여야 할 것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만족하네요. 또 이윤도 만족한다.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자, A, B가 이렇게 2의 A승이 B를 만족하고 2의 C승이 D를 만족한다면 2의 A 플러스 C승은 B 플러스 D를 만족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이라는 것은 2의 A승 곱하기 2의 C승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2의 A승이 B고 얘는 D란 말이야. 그러면 둘이 합이야? 아니죠. 곱이죠. 틀렸네. 이것은 틀렸어. 답은 기억니은 4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12번. 자, 합성함수죠. 사실 합성함수의 개형을 얘기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는데, 합성함수의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합성함수 단원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따지냐면, 자, 이런 부분들을 따지면 돼. 자, 얘는 y는 2의 x승이라는 놈과 y는 fx라는 두 놈이 합성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가 여기에 x자리에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항상 요 놈의 치역이 얘한테는 뭐가 됩니까? 정의역이다. 그쵸? 합성함수 할 때는 얘의 y의 영역이 얘한테는 정역이다. 이거를 기억을 항상 해두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y는 2의 x승을 이렇게 살짝쿵 그려볼게요. y는 2의 x승은 이렇게 생겼죠? y는 2의 x승. 자, 그래놓고 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따지냐면 개형은 요놈이 변하게 되는 지점 어디서 변하죠? 1이라는 포인트에서 변하죠. 1이라는 포인트에서. 그 전에는 이 직선을 따로 있고 그 전에는 얘를 따로 있고요. 그죠? 요 지점. 그치? 그럼 얘가 변하게 되는 지점. 그 다음에 요 놈들을 따르는 요 직선과 얘네들의 좀 관계들을 가지고 좀 보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자, 이 변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1일 때 2야. 그러면 2일 때 얼마니? 여기다 2일 때 4죠? 2일 때 4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성함수의 1일 때는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1일 때 4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1일 때 4 나온 게 엄마? 요거하고 요거 두 개밖에 없네. 그렇죠? 맞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여기가 얘한테 이제 들어갈 거죠. 들어갈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뭐 크게 변하는 놈이 없기 때문에 뭐 따져줄 만한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 직선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 직선이면 2의 뭐 1차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면 1차 어차피 2의 여기가 1차식이면 지수함수죠. 그냥 미시 2인 지수함수. 그렇죠? 미시 2인 지수함수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이러한 지수함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뭡니까? 그냥 상수죠. 2죠. 그냥 무조건 y가. 그러니까 2의 2니까 4. 무조건 4로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지수함수로 나왔지만 이런 지수함수가 아니라 만약에 요놈도 모양이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바뀌는 이런 함수였다. 1이라는 지점에서 이렇게 바뀐대.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두 번째 y는 gx라고 합시다. 그리고 f와 g의 합성함수, g와 f의 합성함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라. 그러면 지금 g가 1에서 변하죠. 이게 얘한테 정의역이잖아. 정의역. 얘는 아니지만 정의역이니까 얘한테 치역이야. 그럼 치역이면 y, 요 지점에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얘가 정의역이니까 얘 치역. 그럼 어디를 따져줘야 되냐? 얘가 바뀌는 요 지점도 따져봐야 되고, 얘가 바뀌게 되는 요 지점도 따져줘야 돼. 요 두 지점. 그렇죠? 그 다음에 얘보다 클 때는 일정하고 얘보다 작을 때는 이 직선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기울기를 이용하여 좌표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113번.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y는 3의 x승과 y는 x 플러스 k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AB라고, 두 점을 AB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가 루트 2다 했을 때 A의 y좌표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K라고 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2가 되었대. 그러면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점은 뭐가 되냐? 알파, 알파 플러스 K 도 되고요. 알파, 3의 알파승도 되죠. 자,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베타 플러스 K, 베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베타, 3의 베타승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두 점 사이 거리는 이 K가 있는 얘가 더 쉬울 것 같아. 왜? 이거를 알파 베타 하지 말고 이쪽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서로 빼야 되니까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 먼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맞죠? x의 증가량의 제곱 맞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플러스 뭐야? 알파 플러스 k, 알파 플러스 k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의 제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k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해됩니까? 이것에 루트를 씌운 게 루트 2란 얘기야.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야 돼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설정하기로는 알파가 1 더 크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두근을 1 차이가 나는 거야. 둘의 간격이 1 차이 나는구나. 즉 얘가 알파면 얘는 알파 플러스 1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됐니? 자, 이제 다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넣을게요. 3의 알파승이야. 알파, 3의 알파승. 그리고 얘는 알파 플러스 1, 3의 알파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1. 맞죠? 얘는 3 곱하기 3의 알파승인데 요거에서 요걸 뺐대.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알파승. 맞습니까? 2 곱하기 3의 알파승. 요거에서 이거 뺀 거. 이거의 제곱이래. 루트 씌운 게 루트 2여야 돼. 맞죠? 그럼 얘가 얼마 돼야 됩니까? 1 돼야죠. 맞지? 1 돼야 돼. 왜?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죠. 얼마? 3의 알파승은 2분의 1. 3의 알파승은 2분의 1.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왜? A의 Y좌표가 뭐야? 알파 집어넣으면 3의 알파승이잖아. 2분의 1이었다. 그쵸?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형태의 문제도 있다. 이런 형태 자주 나옵니다. 수능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함수에 가우스를 씌우면 층계 모양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이 어떤 층계 모양이냐, 얘가 넘어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을 반드시 지나긴 하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1이 되냐, y가 1이 되는 거, 로그 x가 1이 되는 순간이, 자, 상현호 밑이 10이니까 얘가 10이 되는 순간에 1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x가 어디서 어디 x가 1보다 커놨다 했으니까 1보다 커놨고 10보다 작은 데까지는 전부 다 여기라는 얘기야. 0. 맞죠? 0. 얼마 되니까. 그다음 10보다 커놨고 100보다 작은 데까지는 여기겠죠. 그렇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0인 거야. 그 다음에 100보다 커놨고 1000보다 작으면 여기 1000, 여기가 만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우리 예전에 y는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층계 모양으로. 그 다음에 y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어떻게 생겼었어? 그때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간격이 좀 늘어나지. 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0에서 그러니까 1보다 크다 했으니까 1에서 10까지는 얘가 얼마입니까? 0이야. 그러니까 로그 x의 그래프 그냥 그리면 돼. 그 다음에 10에서 100까지는 1이야. 그러니까 로그 x의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가는 놈. 그러니까 원래 요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죠? 요거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맞죠? 요놈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100에서 1000까지는 이게 2되니까 이만큼 내려갔어. 이만큼 내려간 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 중에서 이 범위일 때만. 그러니까 요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더 내려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그 범위 내에서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유형. 자, 쌤이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얘기를 했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y는 a의 x승하고 y는 로그 bx. 그러니까 둘이 역함수 관계 아닙니다. 얘는 역함수 관계일 때의 얘기지만 역함수 관계일 때는 쌤이 그때 뭐라 그랬죠? a가 1보다 크면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개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모른다. a 값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하지만 0에서 1사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 했었고요. y는 로그 a의 x승과 y는 로그 b의 x승에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a, b 중 적어도 하나가 0에서 1 사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었죠. 그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가 이제 117번 얘기가 나오겠죠. 자, 보다시피 y는 a의 x승하고 y는 로그 bx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이 서로 뭔지 몰라. 자, 1은 아니래요. 보기에서 항상 오는 걸 골라라.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면 교점은 생기지 않는다? 모른다 했죠. 둘 다 1보다 크면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만나지 않을지 모른다. 자, 둘 중에 하나가 0에서 1 사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했잖아. 그러니까 니은 맞는 거야. 얘는 틀린 거고요. 디귿 둘 다 0에서 1 사이면 당연히 둘 중에 하나만 0에서 1 사이면 한 점에서 만나는데 둘 다 0에서 1 사이니까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나겠죠.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때 그래프까지 그려줬었어.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함수 방정식들이에요, 이게. 자, 지수함수의 함수 방정식, 이거 예전에 얘기했었죠. fx 플러스 y는 fx 이거 써줬습니다. 지수함수의 함수 방정식에서 빼기는 나눗셈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꾸로 얘네 둘은 뭣도 성립한다? 역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지수함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물론 3, 4, 5, 6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f의 0이 1인 게 지수함수만의 성질이니 그렇지는 않죠. 지수함수면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같은 경우는 역도 성립한다.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꼭 로그함수 이거라고 해서 로그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 근데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뭐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따져보면 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방정식의 그거 말고도 몇 가지 얘기 중에서 첫 번째 1번 쌤이가 알려줬죠? 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렇죠? 항수항이 없는 1차 함수다. 그렇죠? 항수항이 없는 원점 지나는 직선이다. 이것은 이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함수 방정식을 알고 있다면 118번 같은 문제는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어떻게? 합이 각각의 뭐예요? 지수함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죠. 근데 f의 2가 64래. 아, 그럼 뭔지 보자면 y는 a의 x 이런 건데 2 집어넣으면 64가 나오는데 이건 뭐겠어요? 8이었겠네요. 미시. 아, 그럼 y는 8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구나. 일단 3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야? 3분의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됐죠? 8의 3분의 1승은 2니까요. 8이 2의 3승이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 자, 셈이 그때 함수 방정식 모두 정리를 해줬는데, 자, 주기함수, 선대칭함수, 전대칭함수. 그죠? 다 셈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올라가면서. 자, 모두 얘기를 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지수 로그 방정식, 부등식 한꺼번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서 전부 다 끝낼 겁니다. 끝낼 거예요. 알겠죠?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지수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은 사실 방법이 똑같죠. 자, 그래서 형태가 어떤 식으로 있냐면, 첫 번째 a의 fx 이퀄 a의 gx. 로그에서는 어떻게 돼요? 로그 a의 fx 이퀄 로그 a의 gx. 맞죠? 자, 이것처럼 밑을 같게 해줄 수 있는 경우에는 뭐하고 뭐하고 같다고 놓으면 돼요? fx, gx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fx 이퀄 gx 이렇게 놓으면 된다.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된다는 진수 조건 따져줘야 돼요. 따진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죠. a의 fx는 b의 fx. 얘도 뭐예요? 두 번째 로그 a의 fx 이퀄 로그 b의 fx. 자, 이번에는 밑이 달라요. 밑이 다른데 위에가 똑같아. 이런 경우에는 뭐면 됩니까? fx가 뭐면 0이면 되죠. 그죠? a, b가 다르다고 했을 때 a와 b가 다르다고 한다면 얘가 0이면 a의 영승이나 b의 영승이나 어차피 1로 똑같으니까. 됐죠? 얘도 마찬가지 진수 조건을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fx가 얼마를 1이면 똑같아지죠? 그치? 1이면 로그 a의 1, 0이고 로그 b의 1, 0이잖아요. 그치?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 세 번째 만약 자, 이거는 공통사항인데요.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a의 fx는 b의 gx. 그러니까 밑도 다르고 이렇게 위에 있는 놈도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fx와 gx가 완벽하게 다르다면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양변에 로그를 씌운다. 그럼 얘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앞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x는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다 넘겨서 계산하면 되는데 답이 더럽다. 그러니까 답이 막 엄청 좀 지저분하게 나온다 해서 이게 정말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답이 더럽게 나와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밑도 같게 할 수 없고 위도 달라. 이런 경우는 양변에 로그를 실을 수밖에 없다. 됐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a의 2x승 플러스 pa의 x승 플러스 q는 0.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겠어? 두 번째가 로그 a의 x승의 제곱 플러스 로그 a의 x승 앞에 p승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p 앞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p승이라는 게 전체의 p승이 아니고요. 플러스 이거의 p승 이런 식으로. 그럼 p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플러스 q는 0 이런 걸. 그럼 둘 다 뭐합니까? 얘는 a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되는 거고요. 맞죠? 얘는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자, 근데 치환할 때, 자,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마찬가지로 x는 0보다 커야 되는 진수 조건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특히 부등식에서 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해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하고 4가 나왔다. x가.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는 버려야죠. 이런 경우는. 얘는 치환한 t가 양수죠. t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치환하면 t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는 0 이렇게 돼가지고 얘의 t의 값이 3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 얘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리고 a의 x승이 다시 3이니까 뭐 x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렇게 총 4가지 패턴이죠.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렇게 4가지 패턴. 로그에서는 지수 조건을 조심하고 지수에서는 치환했을 때 양수가 된다는 것을 조심하면 되겠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역수관계 있을 때는 뭐 산술기하를 이용한다가 있지만 그거는 보통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많이 쓰고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죠. 치환하는 경우에
서로 역수인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많이 나오고 지수 방정식 얘기가 끝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아까 얘기한 것도 끝입니다. 그렇죠? 다 끝났어요. 설명은. 자, 그 다음에 지수 부등식이 있는데 지수 부등식은 로그 방정식에다가 부등호만 바꾸는 거야. 그럼 뭐만 조심하면 되냐?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부등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밑이 0에서 1 사이면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이것만 조심하면 되죠. 그치? 그것만 조심하고 부등호 푸는 것은 똑같다 이거야.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부등식도 밑이 1보다 크냐 0하고 1 사이냐만 조심하고요. 그것만 조심하고 하나 더 조심해야 될 게 항상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처음에 상태에서의 진수 조건, 그죠? 진수가 양수라는 조건, 이거를 먼저 여기다가 풀어놓고 계산을 하세요. 나중에 부등호 따질 때 이 조건들을 넣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면 끝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씩 얘기를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19번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요거는 실근 알파를 갖는다. 10알파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10알파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냐, 2의 x승 마이너스, 자 2의 여기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의 2분의 x승 마이너스 31은 0 이렇게 됐죠. 무슨 꼴이야? 2의 2분의 x를 t로 치환하면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1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얼마? 8, 4, 32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t는 8하고 마이너스 한데 아까 조심하라 했죠? t는 양수라는 거, 지수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얘는 안 돼. 그러면 2의 2분의 x승이 8일 때 그러면 8이 2의 3승이잖아. 따라서 x는 얼마예요? 2분의 x가 3이니까 6. 그러면 6이라는 얘기죠. 60. 치환하는 케이스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됐니? 자, 다음 부등식 한번 볼게. 자, 부등식 뭘 볼까? 자, 12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6분의 1의 x승이 3의 x승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을 갖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래 놓고는 x의 범위를 구하래요. 밑을 갖게 해줄 수 있어요? 없죠? 그쵸? 얘 6의 마이너스 x승인 거고, 그쵸? 얘는 루트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된 건데 밑을 갖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밑을 갖게 해줄 수 없을 때 뭐를 갖게 해주면 얘가 크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양변에 로그를 씌워야죠. 그치? 자, 밑을 3으로 하는 로그를 한번 씌워볼게요. 그래서 밑을 3으로 하는 뭐 사용 로그를 씌워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한번 해볼게. 사용 로그 씌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얼마? x 로그 6분의 1은 밑을 10으로 했으니까 부등의 방향 바뀌지 않는 거야. 로그 3의 x승 루트 2. 자, 얘는 얼마로 바뀔 수 있어? 자, x 곱하기 6분의 1은 6의 마이너스 1승, 그쵸? 6의 마이너스 1승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나오고 로그 6인데 로그 6은 로그 2 얼마? 플러스 로그 3. 이것은 얘는요 로그 2분의 1, 그러니까 2의 2분의 1 있으니까
2의 2분의 1승 빼기 로그 3의 x승 이렇게 봐도 되죠? 맞죠? 그럼 얘는 어차피 이렇게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는 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이제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넘길게요. 그럼 얼마 되냐? 얘를 넘길게요. 얘를 넘기면 플러스 되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되면 마이너스 x에 로그 x 플러스 로그 3, 로그 2 플러스 로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3 이렇게 돼버리죠. 마이너스 x니까. 그러니까 얘는 없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2분의 1 로그 2.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씌우면 부대에 이렇게 바뀔 것이고요. 로그 2로 나누면 없어지죠? 따라서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치? 5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미수를 밖에 할 수 없구나. 양면 로그를 씌워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거죠. 다음 로그 방정식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25번 한번 해봅시다. 자, xy의 곱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x 로그 x, y 로그 y는 1000이다. 했을 때 동시에 만족시키는 요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x 로그 x, 그 다음에 y 로그 y는 1000, 그 다음에 xy의 곱이 100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밑이 지금 뭐 어떻게 다 다르고 이렇게 생겼죠. 밑이 다르고 얘가 곱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서로 밑이 같으면 도와주겠지만 같지 않으니까 적할 수도 없어요. 그치? 자, 그러면 xy가 100이라고 했으니 x와 y 중에서 한 문자로 넣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y는 얼마? x분의 100이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면 x 로그 x 그대로 냅두고요. 곱하기 y가 x분의 100이야. 로그 여기가 10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x분의 100 이렇게 했더니 1000이래. 됐습니까? 그럼 위아래 따로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x 로그 10의 x는 그대로 있는 거고 100이 10의 제곱 로그 10의 얼마? x분의 100 분의 x의 로그 10의 x분의 1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2 어차피 이거는 제곱에 이거는 곱해지는 거니까 2 뭐 요거 이렇게 가도 되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뭐만 남아요? 없어지죠? x분의 100의 제곱이야. 자, 얘 봅시다. 얘는 얼마? x 로그 10의 얼마? 10의 제곱 빼기 로그 10의 x 이렇게 있는 거죠. 나누니까. 그럼 이게 얼마야? 2. 즉 x 2 마이너스 로그 10의 x 분의 이렇게 곱하기 로그 10의 x x 로그 10의 x. 그러면 자, 요놈하고 요놈은 나누기잖아요. 그쵸? 밑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x분의 100의 제곱 곱하기 x에 로그 10의 x 마이너스 요거 빼기 2 플러스 로그 10의 x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 돼요? 2 로그 10의 x 얼마? 빼기 x
곱하기 x의 제곱분의 100의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마이너스이니까 x 아래가 x의 4제곱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하면. 그다음에 이거는 x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x 로그 10의 x의 제곱 곱하기 100의 제곱. 이것이 얼마였다고? 1000.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여야 되는 거야? 10분의 1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괜히 이렇게 적어있네. 아무튼 이게 만이니까 만이고 이게 1000이 되려면 10분의 1 돼야 되죠? 그럼 x의 로그 10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어야 돼. 맞아요? 아, 괜히 이렇게 했나? 잠깐만. 10xy.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로그 10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로그 x의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x의 10. 잠깐. 이렇게 복잡하게 될까? 잠깐. 다시 한번 보자. 다시 볼게요. 곱이 100이고 지금 x 로그 x 그 다음에 y 로그 y가 1000이라고 했지. 그리고 곱이 그랬을 때 10 로그 x 10 곱하기 로그 y. 로그 x를 뭐 알파라고 치환하고 로그 y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양변에 로그 씌우면 로그 x y가 100이 아니라 로그니까 밑이 10이니까 2. 그러면 로그 x 플러스 로그 y가 2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 맞죠? 여기다가도 로그 전체를 씌워버리면 양변에 로그 씌우면 로그 x의 알파 곱하기 y의 베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3. 그러면 x의 알파 승 y의 베타 승이 10의 3승. 이거 당연한 얘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알파를 2 마이너스 베타라고 놓는다면 xy
10xy. 그러면 결과적으로 xy로 나누면 xy로 나누면 1 마이너스 베타 y의 베타 마이너스 1이 10. 그럼 이 말은 x의 마이너스의 베타 마이너스 1 y의 베타 마이너스 1이 10.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분의 y의 베타 마이너스 1이 10. 그래놓고 로그를 씌우면 베타 마이너스 1 로그 y 마이너스 로그 x가 1. 얘가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 그죠? 그러면 아까 알파가 2 마이너스 베타니까 여기다가 2 마이너스 베타지만 2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1 2 베타 마이너스 2가 1. 됐죠? 그럼 결과적으로 2 끄집어내면 2의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1은 루트 2분의 1 얼마. 근데 베타는 이렇게 되고요. 베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얼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하나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xy의 식을 바꿔도 변함이 없는 거니까 알파가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이거면 베타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거고, 반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알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면 둘의 곱이라는 얘기는 이게 어차피 알파 베타니까 둘의 곱이라는 것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1하고 이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1 둘이 곱한 거에 1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합차 공식에서 이걸 제곱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이거에 제곱하면 1 곱하기 10 즉 얼마? 2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복잡했나? 예? 답은 구하긴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풀었네. 답지 한번 봐야지. 125번 125번 이거 갖다 놔야겠네. 로그 그래 똑같이 치환했네. xy 그래서 합이 2고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3 합이 잠깐
여기다 로그 씌웠었잖아. 그러면 로그 x 합으로 되지. 나 그래. 이게 쉬운 문제였는데 왜 자꾸 로그 x 로그 x 그래 플러스 곱이니까 합. 아까도 로그 씌웠는데 멍청하긴. 그렇네. 이제 죽을 때가 됐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내려와서 제곱이 되는 거고 제곱이 되는 거야. 되게 예전에 쉽게 풀었던 것 같았는데 그렇죠? 100이고 여기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100이 아니라 이건 로그 씌운 거니까 2고 이건 3이고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10xy 구하라 이거 물어본 건데 쏘리요. 그쵸?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요즘. 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 하나 봅시다. 128번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xy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xy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5-x가 진수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y도 0보다 커야죠. 그렇죠? 둘 다 이런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돼. 이런 상태에서 2분의 1 로그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그치?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야겠죠. 5-x y는 이렇게. 그쵸? 미시 같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얘 같으면 부등의 방향이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4의 x승 8의 y승이라고 돼 있는데 자 얘는 2의 2x승이고요.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8도 2의 3y승 이렇게 된 거야.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따르겠죠. 2x 3y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을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직선 해보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니까 그래프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 1 2 3 4 5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그리고 y가 작거나 같다니까 어느 쪽이야? 이쪽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x는 뭐보다? 5보다 작아야 돼. x는 5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가 5일 거야. 여기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5보다 작아야 되고요. y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1사분면이면서 이쪽 부분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 아래쪽도 없다는 얘기죠. y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거. 자, 얘는 y는 3분의 2 x고요.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y는 3분의 2 x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3분의 1, 2, 3, 1, 2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3분의 2x 작거나 같다니까 이 아래쪽. 그쵸? 이 아래쪽. 둘 다 만족하는 여기가 이거죠. 이거. 둘 다 만족하는.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둘의 교점을 찾아야 되네요. 여기의 길이는 이제 5라는 거는 이제 됐고요. 둘의 교점 얼마? y는 3분의 2 x하고 y는 6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하고 y는 3분의 2 x하고 교점을 찾으면 3분의 2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넘어가면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5x가 5 x는 5분의 3 이렇게 가면 되니까 3일 때 얼마야? 3 집어넣으면 2 높이가 2네요. 그래서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넓이가 5가 나오게 돼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런 문제. 자, 그 다음 자, 근각에서의 한계
를 이용한다. 자, 보통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또는 두 근의 곱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A의 X승을 T로 치환한 놈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치환한 놈의 두 근의 합이 이게 아니죠.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한다면 A의 알파승과 A의 베타승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T1, T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면 두 개의 합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이라고 한다면 사실 합이 뭐 4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두 근의 곱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곱에서 T1과 T2의 곱이 예를 들어서 4였다. 그러면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그리고 얘가 지금 4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하면 치환했을 때 로그 A의 알파, 로그 A의 베타라고 놓고 합일 때 곱이 나오죠. 그때는 로그 A의 알파 베타 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곱이 뭐다라고 나오면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132번. 로그의 x의 제곱, 그래, 치환해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m은 0. 그쵸? 뭐를 치환한 거야?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x승을 a로 치환했다고 합시다. a 제곱 플러스 na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된 거죠. 공통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요. 그때 알파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한테는 공통근 알파 베타가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둘의 합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합. 그리고 둘의 곱은 얼마? m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러면 여기서 보면 밑이 2로 같으니까 둘,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였다? 곱이 마이너스를 되려면 얘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로그 2의 2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들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 그렇죠? 여기서 이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인데 둘의 곱이 8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의 3승이니까 3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합과 지금 곱을 알려주고 이걸 구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얘는 얼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집어넣으니까 3, 3은 9 빼기 1 8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부등식의 응용. 절대부등식의 응용. 자, 봐봐. 우리가 지수에서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치환한 놈이 양수라는 거. 자, 양수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문제를 바로 보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알 건데 우리는 이러한 절대부등식에서 어떤 범위가 주어질 때 항상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 자, 얘도 볼게요. 방정식 2009의 2x승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9승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2009에 x승을 t로 치환했다고 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된다. 이걸 딱 보자마자 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이거면 안 돼? 판별식 0. 자, 생각을 해봐. 예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판별식 0보다 크죠? 하지만 t는 양수야. 여기가 t의 범위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래프는 여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실근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지만 두 실근 같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범위가 주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지금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t가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때의 A 값이 될 수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그런 거죠. 그 얘기는 A의 값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요 그래프 t제곱 마이너스 8t와 마이너스 A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놓자.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t-4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죠? 즉 이차함수가 된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4 마이너스 16대는 이렇게 생기고 y절편은 0이네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a라는 놈이 자 이렇게 생긴 놈인데 t가 양수니까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a가 어디 있어요? 이런 데 있어야 두근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데는 두근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 되죠. 여기는 같아도 자 t가 0보다 크다잖아. 그렇죠?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봐야 여기가 뻥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0보다는 작아야 돼. 그럼 결과적으로 a는 부대만 바뀌면서 0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요 범위여야 된다는 얘기죠. 정수의 개수는 총 몇 개? 15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이용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좋은 문제죠. 지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면 돼요. 당연히 대칭 이동을 하면은 x축 대칭이면 y의 부를 받고 y축 대칭이면 x의 부를 받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점의 선대칭 이미 우리가 언제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절대값 포함한 그래프 이것도 다 고1 때 배운 거죠. 전체 절대값 있으면 양의 방향만 냅두고 음의 방향은 데칼코마니 해라. x축의 대칭 x에만 절대값 있으면 x가 양의 방향만 놔두고 음의 방향은 버린 다음에 양의 방향을 y축 대칭해라. y의 절대값 있으면 y가 양수인 데까지만 그리고 음의 방향을 버리고 그 놈을 x축 대칭해라. 둘 다 있으면 원점 대칭.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1, 4분면만 냅두고 x축, y축 원점 대칭 이렇게 해라. 그쵸? 그 다음에 절대값 이거 다 고일 겁니다.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되어 있는 놈은 얘 안에가 뭐가 되는 지점? 0이 되는 지점에서 꺾은선 그래프가 될 것이다. 자, 중요한 것은 얘가 다 지금 현재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리고 x가 다 앞에 나와 있어요. 이런 놈은 이렇게 생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했는데 얘가 마이너스인 놈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는 놈들도 있어요. 이런 놈들은 뭐 이런 꺾은선 그래프가 되긴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아예 이렇게 되는 놈도 있고요. 근데 이런 놈은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하지 않겠죠. 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형태라면 최대치수는 꺾은 점에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 이런 데서 될 건데 그래봐야 여기서 최대치수고요. 이런 놈은 최대치수 값이 아예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을 유념해서 보시면 된다. 아무튼 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꺾은 선 그래프가 된다는 거, 꺾인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다음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수열부터 나올 거예요. 알겠죠? 수열부터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